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 작년 하반기 상승폭을 키우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하락과 동시에 거래량 역시 현재까지의 신고량을 봤을 때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승세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기자는 경기권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 안양 마안, 안산 단원구 등이 올랐다고 하며 수도권 인근 호가를 띄우고 있는 와중에 호가가 반영되는 KB부동산 리브원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올 초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간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인 안양 동안구 등이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하는 등 어차피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라 규제가 없음에도 9억 원 이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분양시장 열기가 안양과 안산에까지 도달했다고 하며 건설사들을 위해 분양시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의 교통호재로 역세권 인근 신축단지 및 분양권 투기, 그리고 노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 투기 등의 공통점을 가진 시흥, 안양, 안산 아파트의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흥 지역을 살펴볼까요? 서울로 나가는 교통편도 힘든 시흥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입주민께서 남겨주신 댓글에는 상권도 미비하고 학군도 뛰어나지 않은데 새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4, 5억 가격이 말이 되냐며 그 가격이라면 분당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분도 있었죠. 작년 말 다뤄드린 영상 이후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착공으로 여기 세워지는 주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들어가며 장현 목감지구 역시 기대 효과로 프리미엄만 2억이 붙었다고 했었죠. 우선 가장 최근에 분양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장현지구의 현황부터 볼까요? 시흥 장현 21은 작년 8월 3억 9천에서 올해 1월 4억 2천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무함이래도 에듀풀에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 그대로 4억 3천대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호가는 5억 9천6백까지 올려놓는 등 투기꾼들의 가격 장난이 심하네요. 은계지구로 가보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76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11월 분양가보다 상승한 가격인 4억 4천2백으로 거래되었다가 12월에는 4억 4천4백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현재는 6억 3천까지 2억가량 호가 매물이 나왔으나 실거래는 1월 4억 3천으로 하락하며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연식이 17년이 된 은행사차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작년 8월 3억 3천2백에서 최근 3억 5천5백까지 상승하는데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가 호가를 너무 높게 부르니 들어가려 했던 사람들이 인근 구축으로 선회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려 생긴 일이며 전세는 2억 중반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이까지 생각하며 몬테크로 들어온 사람들은 많으나 실거주로는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옷 신도시 정왕동 한라 비벌디 캠퍼스, 백옷 SK뷰,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파크 역시 이와 발맞춰 호가 매물을 올려놓고 있지만 백옷 신도시에는 생각만큼 수요가 몰리지는 않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교통호재를 이용해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작년에 시흥에서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이 적발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투기 수요 때문에 경쟁률이 몰려 분양에서 떨어지며 결국 웃돈까지 얹어가며 비싸게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 위장 전입을 통해 불법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피해자까지 나타나는 등 실수요들에게 피해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gin곰은 무주택자들은 5대 황금철도망 분양을 노리라고 하며 서울 주요 업무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춘 곳의 집값은 서울 집값과 연동해서 움직인다든지 광역 철도망이 처음 깔리는 곳이 특히 유망하다고 하며 신안산선 인근을 띄우기 위해
아직도 호도하고 있는데 인근에 자기 말 듣고 투기한 소유들이 이제 팔고 빠질 때가 됐나 봅니다. 서울의 상승세가 꺾이고 핵심 지역부터 하락세로 들어가는 만큼 서울 집값과 연동되면 하락세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뜻이겠네요. 다음으로 안양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수원, 영통이나 안양, 마당구의 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아 슬럼화 위험까지 있는 곳임에도 스타 강사가 다시 가격을 빠슝 하고 올리려 안양을 찍어주니 감소하던 거래량이 10월부터 급증하며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네요. 하지만 실제로 마당구의 주간 매매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12.16 정책 이후 23일까지는 확대되었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하락세의 여파가 퍼져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평촌역 인근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의 경우 작년 11월 평균 8억 8천에서 12월 9억 3천으로 한 달 만에 5천이나 상승하는데요. 하지만 작년 21일 이후 신고된 거래량은 없는 상황이죠. 같은 평형 월곶 판교선 인근 평촌 푸른마을 대우 1차의 경우 12월에 6억 2천 정도에서 올해 초 갑자기 6억 5천, 7억 2천으로 거래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전거래의 의혹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고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단지들은 어떨까요? 28년차 초원 대림 전용 84는 5억 6,800에서 올 초 6억 8,100까지 올랐고 마당구 진흥아파트 역시 최근 2주 기간을 앞두고 급하게 재건축에 투기하는 수요들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타 강사의 말 한마디에 투기 수요가 몰리며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전라도, 광주 등의 사례를 보면 그 상승세는 일시적이었을 뿐 시세만 교란하며 당시 샀던 사람들이 손해만 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이를 이용해 비싸게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승자였지 지금 그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스타 강사 버프가 빠지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가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아파트 분양권 쪽은 어떨까요? 동안구 쪽을 보면 평촌 어바인퍼스트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실거래가는 작년 12월 5억 5,400까지 상승하다 현재는 5억 4,300으로 여기에 호가는 4억 6천까지 나오며 차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평형 마당구 CL4레자이는 8월에 4억 5,300에서 올해 초 4억 8,400으로 가격만 소폭 상승했지만 1월 한 건 이후 거래 신고는 없는 상황이고요. 석수 이편한 세상의 경우는 작년 12월 4억 8,600에서 올해 1월 4일 5억 3천까지 급상승한 뒤 더 이상의 거래 신고는 없는데요. 작년 말 분양한 안양 아르테자이에 미계약 세대가 나오게 되자 10일부터 13일까지 있는 무순위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영상에서 말했던 안산의 경우는 4호선 라인과 신안산선 역 주변 단지 및 신축 분양단지 가격 띄우기로 일시적으로 급격한 거품이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간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상록구는 보합세에 접어들었고 단원구의 경우는 상승폭이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거래량 역시 아직 다 집계된 부분이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비해 절반 정도 감소된 상황으로 보이고요. 신안산선 호수역 인근으로 12월 거래량이 많았던 단원구 고잔 3차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9월 4억에서 12월 4억 4천으로 4천만원 상승한 뒤 현재 4억 3천으로 소폭 다시 하락했습니다. 전세의 경우를 보면 2억 9천에서 3억 3천5백으로 한 달 만에 4,500만원을 올려받았는데요. 다른 단지들은 거의 그대로인데 유독 혼자 올려받은 것을 보면 올수리 등 특별한 경우로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잔금을 내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는 편법을 쓴 것으로 보이네요. 같은 평형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역시 작년 10월 5억 2,900에서 10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12월에 6억 1,800까지
약 9천만원가량이 상승했다가 현재 5억 9,100만원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세 역시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요. 한양대 에리카역 예정지와 가까운 고잔 푸르지오 674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7월까지는 하락하다가 신안산선 호재로 9월부터 더욱 상승세가 높아졌지만 전세는 모두 2억 초반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고립된 위치에 있어 쇼핑이나 문화생활 등을 즐기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당장 실수요가 거주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추후 5개의 노선이 지날 것으로 계획된 초지역 역시 많은 거품이 끼고 있는데요. 메이저 타운 푸르지오는 작년 6월 입주한 것을 안팎으로 3억 중반에 거래되던 전용 60제곱미터의 분양권이 최근 10월 말부터 급격히 올라가더니 단 2건의 거래로 4억 3천까지 상승했으며 호가는 5억까지 부르고 있고 바로 옆 에코단지 역시 같은 기간 3억 초반에서 4억 천까지 급격히 뛰며 호가는 5억 4천까지 부르고 있네요. 선부역 근처에 1월 입주한 안산 라프리모 역시 작년 6월 4억에서 최근 4억 5천까지 많은 분양권 거래가 되며 빠르게 가격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신안산선 착공 소식과 함께 비규제 지역인 안산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며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까지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2월 입주 예정인 그랑시티자이 역시 많은 분양권 거래가 되며 작년 9월 4억 4천에서 현재 4억 9천으로 실거래 가격이 올라갔고 심지어 프리미엄은 여기에 2억이나 더 붙인 7억 3천의 호가까지 나오고 있죠. 안산 상록구의 경우 준공된 지 15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81%나 차지할 정도로 높다 보니 신축 희소성을 더욱 강조하며 투기꾼들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산에서는 그랑시티자이 6천여 세대 등 대량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에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무리하게 갭투기 및 분양권 투기를 한 투기꾼들의 부담과 함께 서울부터 내려올 하락세의 여파가 겹치며 지금의 일시적인 상승세는 금방 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서울의 외곽 지역인 관악과 금천에서는 안양으로, 경기도 부천과 광명에서는 시흥과 안산으로 인구가 밀려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가격 거품이 끼다 보니 화성과 평택으로 한 번 더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규제가 들어갔을 때 풍수원 효과로 인근 비규제 지역이 오르는 효과는 항상 일시적이었을 뿐이며 신안산선 호재 등은 이미 발표 때부터 가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착공 소식이 들린다 해도 다시 오를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단지 이를 이용해 투기 수요들이 처분하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죠. 따라서 이 지역들 역시 서울 중심부에서 시작된 하락세의 여파로 몇 달 후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며 실질적으로 가격 붕괴는 외곽에서부터 오는 만큼 더더욱 위험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매가격 지수 역시 상승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흥과 안양은 미분양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전세 역시 시흥, 안산 등에는 올해 1만 가구가 넘는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역전세난 위험으로 갭투기 수요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비규제 지역 여파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가격 하방 압박이 상급지부터 고가 아파트부터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하급지나 저가 아파트 역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른다고 하는 지역들이 위험한 지역들이며 급등한다는 지역들은 매우 위험한 지역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요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만간 있을 가격 정상화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